그렇게 작은 것부터 명확하고 세세하게 본인의 생각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향해 야금야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이, 심지어 억만장자들까지 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오늘은 권력자들이 100년 동안 숨겨왔던 불멸의 지혜라는 책에 대해 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깊은 영감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실체라는 것이 있어서 단지 꺼내다 쓰면 됨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꺼냈을 때의 값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풍요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 없이 창조에만 몰두하면 된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실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 주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호적입니다.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새로 짜인 나만의 부를 창조해 얻을 수 있도록 움직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체에서 꺼내다 쓸 때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이어서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알릴 사실이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마인드무비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창구로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제 채널로 들어오셔서 스토어를 누르시거나 본 영상의 아래에 스토어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마인드무비 구성은 2분, 8분, 16분으로 되어 있고 2분 구성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쇼핑몰의 정책이 10원부터라 10원만 결제됩니다. 커스터마이징된 마인드무비를 원하실 수도 있어서 상품 구성을 해봤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시에는 이미지 제작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어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책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짧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저자는 한 학생에게 네가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네 생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학생은 새방에서 살며 매일 벌어들인 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이미 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항상 실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는 이미 모두 자신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논리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깔 가장 좋은 새 양탄자와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연탄 난로를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이 이미 자신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무형에 생각하는 실체에게 그 물건들이 닿도록 이미지를 전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새 양탄자와 난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하고 나니 그 학생은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졌다로 사례가 끝나는데 이 학생은 경험을 하고 나니 집안에서 모든 개선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이 머릿속에 완성될 때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구를 들일 것인지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마음에 확실하게 품고 살기 시작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고 지금은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 무한한 생각의 실체를 이용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당장 필요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확대해서 나아갔습니다. 당장 필요한 아주 작은 것은 명확하게 요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미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쓰일지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명확하고 세세하게 본인의 생각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가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여 물체를 만들기 시작할 때 명확하고 세세한 것까지 반영하게 만드는 거죠. 저자는 실체에서 이를 받으려면 생각을 명확하고 세세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함이 당연하고 이를 알고서 행동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어 명확하고 세세하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당연함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저 사례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명확하고 세세한 생각 외에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행동입니다. 저 학생은 믿기로 결심을 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행동을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체가 있고 생각을 명확하게 함을 알았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몽상가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 결단을 쓴 저자이자 영국 최연소 자수성가 백만장자인 론 무어를 가져와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론 무어는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리스트화하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것이 두려워서, 잘못하거나 틀릴까봐 두려워서, 다른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멍청해 보이거나 남들의 판단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느낌이 두려워서,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걸 잃거나 망쳐버릴지 몰라 두려워서, 분명한 인사이트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뭔가가 생기길 바라며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들까봐 두려워서,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나 압박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맞아도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까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서로 모순된 의견이나 충고를 줘서, 중요한 일보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서, 결정이나 일이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대처 불가능해 보여서, 본능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어서, 과거에 그랬다가 잘못 찬 적이 있어서, 머리로는 알더라도 여전히 실행에 못 옮겨서, 허락을 기다리느라, 나중에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심할지 몰라서, 모든 결정이 똑같이 힘들어 보여서, 지금 하는 일이 즐겁지 않고 앞으로도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좌절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떨지 고민이 돼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부족할까봐 두려워서, 성공이 두려워서. 저자인 론 무어는 이 중에 필히 2가지 이상의 이유로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세요? 위에 어떤 내용 때문에 행동을 주저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론 무어를 접하기 전엔 미지의 것이 두렵고 완벽하게 처리하거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멍청해 보이거나 남들의 판단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튜브를 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깨고 행동을 하니 구독자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혼자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책 읽는 속도마저 빨라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생겼다는 느낌에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가?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겠지만요. 론 무어의 결단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생각나면 지금 당장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면 된다입니다. 행동을 해야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 책인 불멸의 지혜로 돌아와 보죠. 저자도 행동이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행동은 본인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실체와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행동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다가가기보다 다른 한쪽에서도 다가가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동은 실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스스로도 실체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전 영상의 소개에서 말했던 시크릿이 빠뜨린 점입니다. 시크릿을 포함해서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이 생각의 행동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지만, 행동을 강조한 서적은 드문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죠. 생각만 하는 것은 반쪽짜리 끌어당김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저자가 말하는 실체에 빠르게 접근하고 빠른 성공을 위해선 우리 스스로 실체에 다가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또한 행동이 중요한 이유를 실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을 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던져줍니다. 실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꼭 다른 사람 손을 통해 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배반당한 느낌도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원한 것을 왜 다른 사람 손을 통해 주는 걸까요? 이것이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 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걸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없으니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고 상상했던 응당 내 것이라 믿어왔던 것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대가는 꼭 현금이 아니어도 되나 값어치에 상응하는 뭔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위한 준비가 바로 행동입니다. 지금 가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내가 생각하는 돈을 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 행동을 하고 있으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최선을 다한 행동이란 본인이 맡은 업무의 이상을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야 어디서든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어진 일만 하면 눈에 띌 일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너무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말이죠. 본인이 스스로 정진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지 않으셨나요? 네, 다른 사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생각에 집중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하는 모든 자기계발 서적은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강조한 겁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시작하는 것 또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며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공을 향해 야금야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공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이 심지어 억만장자들까지 하는 말입니다. 라파엘 베지아그가 쓴 억만장자 시크릿에는 가난했던 이들이 억만장자까지 된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론무어를 다시 인용해보면 그는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게시물에도 코끼리를 먹는 것을 인용했는데요. 코끼리를 다 먹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보죠. 이상하게 보이지만 어디부터 먹으실 겁니까? 코부터요? 아님 꼬리부터요? 코끼리를 다 먹는 것이 크게 생각한 것이라면 꼬리부터 먹을지 코부터 먹을지 작게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행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저자는 알려주었습니다. 그 주의점을 요약하자면 생명 증가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와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의 주요 핵심에 다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체는 그것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이 생명 증가의 법칙과 효율적인 방법을 따르면 응당 받아야 하는 이미 우리 것이었던 모든 부와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됨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실체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게 되었으니 생명 증가의 법칙과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앞선 영상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 물었었는데 저자는 삶의 목적이 발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생명 증가의 법칙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거래는 양쪽 모두 이득을 취하는 거래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도 이득이 생기고 B라는 회사도 이득이 생기므로 전체 자본이 증가합니다. 더 쉬운 사례를 예로 들면 에스키모인과 일반인이 서론에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일반인은 추위에 떨고 있지만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키모인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많은 가죽을 가지고 있지만 총이 없습니다. 서로 이득을 보려면 가죽과 총을 바꾸면 되겠죠. 일반인은 얼어 죽지 않게 되고 에스키모인은 총을 통해 사냥을 더 수월하게 하여 더 많은 가죽을 생산하게 됩니다. 가죽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더 많은 일반인에게 가죽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거래가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양쪽 모두 이득이 되는 거래가 보여주는 증가의 법칙이 작용한 사례입니다. 안빈낙도의 삶을 중시하던 유교의 공자도 이득을 취함에 있어 이치에 맞는가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나온 해석에서 공자는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저 견리 사이의 입장을 밝혔으니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견리 사이가 이득을 취함에 있어 이치에 맞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한 증가의 법칙에 따른 거래처럼 서로 이득이 되는 거래와 같은 말입니다. 더 발전하려면
서로가 이득이 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생명 증가로 이어져 신이 원하는 형태와 딱 들어맞습니다. 신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길 희망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공자 외에도 부자의 행동 습관 저자이면서 일본 납세액 1위인 자수성가 부자 사이토 히토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행동이 성공의 필수 요건임을 책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특히 강조한 것은 개선이었습니다. 이 개선은 다음에 말씀드릴 효율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어 먼저 효율적 행동이 뭔지 살펴보죠. 그럼 효율적 행동이란 뭘까요? 효율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 본인이 가진 재능이 뭐고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본인을 잘 알아야 효율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알려면 이키가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경험상 이키가이를 할 때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넘어서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쓰지 못했었어요. 최근 나온 하와이 대적태님의 더 마인드라는 책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갈 수 있겠구나 한 부분이 있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찾기가 이상하게도 수월합니다. 바퀴벌레는 싫죠. 그렇다면 거미는요? 개미는? 사과는? 바나나는? 직장 상사 누구는? 직장 후배 누구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 싫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 뒤 왜 싫은지를 알기 위해 본인과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본인과 대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생각만 하면 알아서 답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싫은 이유? 징그럽고 더럽고 샤샤작거리잖아. 소름 끼쳐. 쉽죠? 직장 상사 누구는? 그 인간은 언젠가 나한테 내 잘못도 아닌데 뭐라고 하잖아. 싫어하는 이유는 찾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싫어하는 것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까지 확장해서 대화해 보는 겁니다. 본인만 대화하니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좋아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확장해서 하시다 보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키가이를 활용해 보면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럼 본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을 알기 위한 움직임마저도 행동이며 실체와 더 빠르게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본인을 알기 시작했다면 절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본인과 어울리는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 행동입니다. 본인을 알고서 본인과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는 생명 증가의 법칙인 발전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본인이 발전을 하니까요. 또한 감정적으로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여 에너지 센터의 균형을 깨는 일이 없죠. 에너지 센터조차 균형을 잡고 있으니 본인의 발전에 얼마나 가속도가 붙을까요? 이렇게 실체와 빠르게 가까워지고 실체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행동으로 준비된 본인이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겠죠.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만 오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이미 지나갔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시간일 뿐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래에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너무 많은 예상 밖의 우발적인 상황들과 사람들의 결정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적절한 사업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적절한 사업이나 환경에 들어갈 때까지 조치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조치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미래를 염두에 두고 행동만 현재에서 한다면 현재의 행동은 마음과 분리될 것이고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행동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선입니다.
내가 원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바람과 동일한 체계에서 행동하는 오늘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든 현재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있는 사물과 사람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환경은 오직 행동으로 변화시키세요.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는 힘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올바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 사업이나 직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세요. 본인을 알고 발생하지 않는 미래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 행동이라는 것을 저자를 통해 배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 히토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선은 불멸의 지혜의 저자가 말하는 생명 증가, 즉 발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다 보면 개선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을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미있겠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행동할 때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요. 이에 더해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더 잘 풀리게 됩니다.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후광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님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론무어도 알았던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자수성가 부자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책의 모든 핵심이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실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생각에 의해 이미지화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 무한한 힘의 물질에 내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경쟁적인 마음에서 창조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그리세요.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형상들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목적을 흔들거나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세요. 믿음을 깨트리는 모든 이론과 설득과 부정성에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동을 더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공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물체에 전달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상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고 내가 우주에 바란 내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신념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채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에 전념하는 오늘을 보내십시오.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이 부분만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만큼 책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고는 와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쉽고 내용이 좋았어요.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